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별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법원 여성 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강등 처분은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주에서 후배 경찰관을 수차례 성희롱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인 것이고 법원에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주체는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신분에서 여기서는 행정소송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1심과 2심,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이와 같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먼저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다면,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상대 피고가 제주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경찰입니다. 자치경찰이 아니라 경찰인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관할이 있는데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를 하고 그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청심사를 청구를 한 결과 징계를 받은 사람, 이 경찰공무원 피징계자이죠. 이 소청인입니다.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 그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청심사 결과 소청을 제기한 이 소청인이 만족할 만한 감경 등 구제를 받은 경우에는 피소청인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을 한 상대방 측에서 나는 소청심사 결과에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를 포함한 모든 행정심판의 핵심적인 장점은 행정심판 단계, 소청심사를 포함한 행정심판 단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구제가 되어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설사 1심에서 구제가 되어도 반드시 구제가 된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왜냐?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송에서는 1심, 2심, 3심까지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2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승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 것은 아니다. 왜냐?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제 불복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소할 수가 있고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겠다. 근데 소청 단계,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소청을 청구한 사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감경 등 구제를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난다. 왜냐? 상대방 측에서 우리 소송하겠다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권리구제 수단 방법이 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제 행정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심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10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씨 50대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라는 것입니다. A씨는 여기서 항소심에서 기각한 겁니다. 2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A씨는 2020년 6월부터 4월까지 서귀포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경찰관 B씨를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학교 실습생인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딸이라고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그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처분은 이제 해임입니다. 파면과 더불어서 배제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는 겁니다. 징계 처분 자체로서 형사 절차에서 형사 처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과 관계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그것과 별도로 징계 처분 절차에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제 그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배제 신분에서 배제가 된다는 배제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파면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지만 해임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공무원인 이 A씨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청을 어디에 제기했냐면 아까 소속이 상대방이 제주경찰청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기존 처분보다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결과 원처분인 해임 처분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등 처분도 이제 중징계에 들어가죠. 정직과 더불어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중징계, 감봉 견책이 이제 경징계입니다. 그래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인 A씨는 강등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패소하자 항소했다. 1심에서 패소했고 또 그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A씨는 법정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A씨는 법정에서 감경 등을 여기서는 주장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고 측에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이제 존재하는 한은 이제 A씨 원고의 주장은 또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이죠. 반면 재판부는 성희롱 당시 녹음된 A씨의 음성, 성희롱 당시에 그 피해자가 이제 녹음을 이제 했던 음성이 있었고 동료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A씨의 주장은 이제 배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강등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감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을 만약에 청구를 여기서는 했던 것인데 소청을 청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먼저 준수해야 됩니다. 이 소청심사 청구 기간은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일반 행정심판 청구는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아서 불복하거나 등등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불복 기간이 90일인데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아서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그 불복 기간은 30일입니다. 이렇게 짧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조속히 확증하기 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짧게 이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30일이다. 그래서 이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이 기간이 경과를 해버리면 원칙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더라도 설사 접수가 되더라도 각하가 되버립니다. 요건 불비라는 것이죠. 요건 불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 자체를 이제 본 내용 자체도 심사하지 않고 이 자체를 이제 어겼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다라는 이유로 이제 각하가 됩니다. 기각 단계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각하가 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일의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소청을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소청을 청구한다 그러면 모든 쟁소이 마찬가지지만 그 주장 사실과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의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징계 사유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난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이제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청구 기간 준수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실체적으로
징계 사유 부인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감경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청당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다거나 또 소청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처분처, 여기서는 이제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있는 그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고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는 아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다. 왜냐? 상대방 피고가 이제 항소할 수가 있고 상고할 수가 있다. 이것이고요. 그 기간은 소청 심사와 달리 이제 90일입니다. 90일의 행정소송 그 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0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경찰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는 소청을 먼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소청을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소청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청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적 행정심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요적이 아니고 임의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먼저 소청을 이제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것이 뭐가 있냐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이처럼 이제 소청도 여기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청 심사를 먼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징계를 받은 피징계자 입장에서는 소청인으로서 소청 심사를 청구할 때 30일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이제 조속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찰 공무원인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쟁점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